꽃피는 봄이 오면 묵은 때 싹 벗겨내고 대청소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대청소가 가장 필요한 곳이 있으니 바로 혈관. 녹슬고 기름진 혈관을 방치하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물론 혈액순환, 신진대사,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진다는데요. 혈관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확실한 혈관 대청소 방법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말 여름맞이 뭐 대청소, 에어컨 청소를 비롯해서 해야겠지만 혈관 청소도 빠질 수 없이 해야겠네요, 교수님. 네. 뭐 집안 청소도 물론 중요하겠죠. 겨울 동안 쌓인 먼지 털어내시고 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청소가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또 혈관 청소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벌써 덥죠. 그러니까 탈수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행에 어떤 장애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집안 청소만 열심히 하시지 말고 혈관 청소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혈관의 단면이거든요. 그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동맥경화증 때문에 그런 노란 기름 덩어리 같은 것들이 혈관에 쌓이는 걸 보여주는 거고 결국 저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생겼다면 빨리빨리 씻어내는 게 중요하겠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또 깔끔하게 튼튼하게 잘 관리하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보시면 요 세 가지 방법 예방과 치료와 재활까지 다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혈관 대청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해볼까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맞아, 쓰레기 먼저 버려야 돼요. 그치. 당분 지방 나트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은 음식을 여기 앞에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보시죠. 뭐 흰쌀밥에 소금에 우리 좋아하는 피자에 흰 식빵에 뭐 사실 아침밥으로도 저는 식빵을 먹고 나와서 너무 찔린데. 네,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맛도 있지만 사실 몸에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맞겠죠, 그거? 진짜 맛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아침을 안 드시는 것보다는 식빵을 드시는 게 맞긴 맞죠.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려라. 그러니까 예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을 조금 자제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고 짜고 기름진 거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보시면 당분, 지방, 나트륨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당분 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당. 혈당이 이제 높아지면서 결국은 혈관의 압력이 고혈압까지 같이 동반이 되게 되면 혈관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게 되고 이런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지방.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주로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방, 유익한 지방들은 더 드셔주는 게 필요하겠고 해로운 지방을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나트륨. 나트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짜지 않는데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게 저기 보이는 이제 밀가루 음식에 들어있는 짜지 않죠? 빵에 소금이 들어가요? 빵을 만들 때 베이킹 소다를 넣잖아요. 네. 소다. 네, 소다가 바로 나트륨이거든요. 나트륨. 그래서 짜지 않아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조심하셔야 되기 몰랐어요.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 글자로 되어 있는 음식 있죠. 쌀? 밥, 아닌데? 밥, 빵. 빵, 밥, 밥, 떡, 떡? 떡. 아닌데 떡. 술. 떡, 술. 술. 네, 요걸 조심하셔야 한 글자가 되고요. 맛있는 게 많았네. 네. 두 글자는 300입니다. 300. 300. 소금, 예. 설탕, 설탕. 밀가루. 밀가루. 네, 그래서 세 가지가 300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세 글자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 스트레스.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도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마가린과 쇼트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은 조금 줄이시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라든지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기름들은 더 섭취해 주시는 게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집에 있는 쓰레기는 사실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안 버리고는 못 베기잖아요. 근데 맞아요. 혈관은 뭐 내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이게 때가 꼈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요. 방심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 교수님? 혈관을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우선 해야 될 거는 본인이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 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LDL 콜레스테롤인데요. 여기에 높은 경계 정상 이런 수치를 넣어놨지만은 사실 본인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느냐, 혈압을 가지고 있느냐 등등의 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보다 더 낮춰야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중성지방이 있는데요. 중성지방이 특히 먹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20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건 한 120 미만으로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는 이 혈관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혈관 쓰레기들을 버렸으면 그다음에 청소하고 좀 닦는 게 필요하겠죠. 네. 바로 혈관 기름때를 닦아라. 근데 기름때는 사실 닦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마법 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 와. 특히 여기에는 별표까지 있어요. 얼마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식이섬유, 뭐 야채, 과일을 많이 섭취하라는 말하고 이제 그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식이섬유 중에서는 이게 수용성, 그러니까 물에 녹는다,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다, 불용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용성 식이섬유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불용성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음식 반찬으로 먹는 나물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담갔다 하더라도 이게 녹지 않고 우리가 소위 배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변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변비 치료에는 당연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필요하겠고요. 예, 그에 비해서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닿게 되면 얘가 젤리처럼 물에 녹는단 말이죠.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사과 같은 과일을 먹을 때 어머님들이 애들한테 약간 익혀서 드리잖아요. 그럼 사과를 물에다 해서 익혀서 물에 하면 약간 젤리처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물고 빠져나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같은 식이섬유 중에서도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내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어서 결국은 불용성이든 수용성이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의 기름때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마법의 세제, 수용성 식이섬유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어디에 이 앞에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 한기정 박사님께서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것만 다 모아온 것 중에 두 가지. 그러셨어요. 그 중에 그냥 엄선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미역같이 생긴 건데 또 미역은 아닌 것도 같고 엄청 끈적끈적하거든요, 이게. 좀 그리고 두껍기도 이게 하고. 또 보리같이 생겼는데 그냥 보리 같지는 않고. 박사님 이게 뭔가요? 네, 우리가 마늘, 양파, 뭐 된장, 각종 채소들 이런 거 몸에 좋은 건 너무 잘 아시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몸에는 좋은데 아직 세상에 반짝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그 가치는 아주 충분한 그런 식품 두 가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늘보리입니다. 늘보리? 네, 여러분들 보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인데 네. 이 베타글루칸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굉장히 물의 용해성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점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젤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노폐물로 흡착을 하고요. 또 소화 시간이 굉장히 위장에 머무를 시간이 길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왕이면은 보리를 드실 때는 네. 쌀보리보다는 늘보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리의 종류가 쌀보리와 늘보리가 있는데 늘보리는 껍보리를 도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늘보리에 베타글루칸 함량이 더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쌀보다는 현미에 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현미보다는 보리에 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보리에 식이섬유가 충분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고요. 이왕에 보리를 드실 거면 쌀보리보다는 늘보리에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늘보리를 권장을 하고요. 한 가지 더. 그런데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암맥이라고 있어요. 눌러진 아, 납작보리. 눌름보리요? 예, 네.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불릴 필요도 없이 밥 짓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질감도 보리를 훨씬 먹어요? 좋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저 늘보리 옆에 있는 이 쪼글쪼글한 뭐 다시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역 같기도 한 미역 저건 같은데. 뭔가요? 아, 미역은 미역인데 미역의 귀입니다. 미역귀라고 미역 하는데 귀? 실은 귀가 어디에 있어? 우리 사람 머리에 달려있죠. 예. 그래서 미역의 머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미역귀인데요. 이것은 미역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포자를 방출을 하잖아요. 네. 그 포자가 달려있는 생식기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미역의 에너지가 응축된 곳이라고 할 수가 영양분 있습니다. 가득한 곳이구나. 네, 그리고 미역에는 또 한 가지는 후코이단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후코이단 성분이 뭐냐면 우리가 미역이 굉장히 파도가 심한 바다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친 파도라든가 햇볕으로부터 연한 이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방출해내는 점액질 물질이에요. 근데 이 후코이단 성분은 특정한 그런 암세포, 그러니까 정상세포에는 작용을 하지 않고 특정한 이 비성장적인 그런 세포에만 공격을 해서 일본에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예. 소화성 궤양 그런데 치료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수용성 식이섬유를 말했지만 예. 미역에는 알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기산은 그 다당류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는
알기산을 소화해낼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런데 전복한테는 이 소화 효가 있어요.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알긴산 전복이 미역을 먹이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알긴산을 분해하는 능력인데 그럼 우리 사람은 이것들이 장에서 굉장히 부피를 크게 해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장이 빵빵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유해균을 흡착해서 그것들을 배설하는 역할도 하고요. 잡균의 번식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긴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미역은 예.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네.